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한미경입니다. 진짜 이렇게 SRT 타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광주는 벚꽃이 완전 만개해갖고 너무너무 예쁜데 여기 이 근처 오니까 벚꽃이 아직 몽우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너무 감사하다는 또 생각도 했어요. 사실 아메이 사업이 저희가 그냥 노는 게 사업이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꽃놀이 가려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저희는 또 이렇게 사업이 되고 같이 꽃 보고 단풍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는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2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미스 때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원래 제가 직업이 웨딩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웨딩일은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수기 때 성수기 때 필요한 가을 시즌 준비를 하려고 여름에 드레스 가을 시즌 준비 드레스를 준비하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메이 사업은 누군가한테 오잖아요. 기회처럼. 저는 이제 누가 저희 스폰서님이냐면 저한테는 고모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고모의 자녀들이 이제 사촌 오빠 사촌 언니인데 그분들하고 제가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라도 정읍이 고향이에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이쪽은 다 서울이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어갖고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서울에 되게 고모 집에 자주 왔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멀 수도 있는데 되게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부를 이렇게 보면서 저의 인생의 롤모델이기도 했고 또 그 자녀분들하고 되게 사촌이지만 거의 친가족처럼 친자매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고모 집에 여름에 이제 비수기 때 성수기 준비를 하려고 이제 고모 집에 머물면서 드레스를 이렇게 보러 다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저를 온 가족이 앉혀놓고 무언가 열심히 설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사업이래요. 네가 들으면 대박이래요. 그러면서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사업이 있다고 뭐냐니까 아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떤 기분이세요? 처음에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사업이 아메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렇게 기분 좋진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웨딩샵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저의 머릿속에는 누구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 속에 저의 아메이는 뭐였냐면 드레스를 처음 제가 이렇게 하러 갔을 때 그 드레스 원장님이 세제를 선물해서 미제 세제를 사기 위해서 회원가입도 했었고 그 세제 말고는 제가 써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레스 세탁하는데 너무 헹굼도 간편하고 진짜 미제라 너무 좋다 그 정도 그런 마음으로 아메이를 접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거를 뭐 사업으로 뭔가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권유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 가족들이 딱 아메이 시작한 지 한 달 된 거예요. 아메이 시작해서 한 달 된 사람 어때요? 되게 열정적이죠. 근데 전문성은 되게 떨어져요. 근데 그분들이 둘러 앉혀놓고 저한테 막 들어보라고 하니까 진짜 사실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 고정관념은 있었지만 가족들이 들어보라니까 한번 들어나 보자. 그러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육장에 앞자리에 앉히려고 되게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맨 앞자리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리더님한테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는데 거기에서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 딸 6의 큰딸이거든요. 되게 잘 살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정말 당돌하게 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한 번도 남의 밑에 일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이 그냥 제 사업을 당돌하게 시작을 해갖고 사실은 하다 보니까 현실 점검이 되는 거죠. 사업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비수기가 있는 사업을 해보니까 성수기 때 번 돈을 고스란히 비수기 때 까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실 점검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하다 보니까 아메이에 저는 딱 들었어요. 어떤 게 들렸냐면 10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너무 괜찮겠다. 그때 제가 월세가 100 얼마였는데
비수기, 성수기 때는 괜찮은데 비수기 때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돈인 거예요. 그래서 비수기 때 뭐 안에 직원들 월급 줘야죠, 세 나가야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현실 점검이 딱 돼 있을 때 아메에서 100만 원만 들어와도 괜찮겠네? 이 마음으로 저는 한번 해볼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SP를 1년 2개월 만에 했거든요. 근데 그 SP를 딱 하고 나니까 아메 매장을 갔는데 그때는 거의 다 물건을 현금 주고 매장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이렇게 주문 받아갖고 제가 이제 미스였으니까 친구들도 결혼을 안 해서 아메 세제 이런 거 별로 쓰지 않고 엄마 친구들을 이렇게 소비자로 만들어갖고 세제 주문 받아갖고 현금 받아서 그때는 카드도 안 됐어요. 저희 라떼는이거든요. 카드도 안 되는 그 시절에 현금 받아갖고 물건을 사러 오면 저기서 뭐 남자 한 분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물건을 실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마워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진짜 그냥 너무 그냥 영혼 없이 다음에 한번 차 한 잔 사드릴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지금의 저희 남편 황희연 리더님이에요. 그래서 AP에서 사실 저희는 그 유명한 다단계 커플이거든요. 그분도 총각일 때 누나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아갖고 이제 본인이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웨딩샵을 운영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메이는 내가 선택해서 스폰서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그런데 제가 너무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줄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지기도 한 그룹인데,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나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들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싶다, 그분들의 생각을 너무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우연하게 AP에 갔는데 조성복 리더님, 지금의 저희 스폰서님이 황희연 리더님 바로 스폰서셔가지고 저를, 그때는 다이아몬드 룸이 있었거든요. 그 룸으로 초대를 하셔갖고 너무 비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둘이 결혼하면 끝나버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은 수석 다이아몬드셨거든요. 그때 스폰서님 핀이 사실은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은 저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핀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렇게 잘하면 이라고 저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는 제가 완전히 아메이 말고는 진짜 보이는 게 없었던 사람이라, 그래 나 지금 여기에서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 만나고 싶은데 성공한 사람 만날 수도 없는데 스폰서님이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저는 솔직히 저희는 진짜 그렇게 해갖고 진짜 만나기 시작해서 저기가 OSR, 그 지금 보이는 사진이 OSR 때인데 황희연 리더님이 큐 다이아몬드를 한다고 올라가셔갖고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해가지고, 저 표정이 결혼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큐 다이아몬드라는데. 근데 사실은 큐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3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2월에 만나갖고 황희연 리더님이 3월에 큐 다이아몬드를 들어가시고 저희가 5월에 약혼을 하고 이렇게 김일두 리더님이 1호 주례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제가 2000년 나의 연기라고 썼거든요. 일기가 아니라. 2000년, 세기가 시작하는 2000년에 저는 너무나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2000년 2월에 황희연 리더님을 처음 그렇게 만나서 2000년 3월에 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큐 다이아몬드 들어간다고 하고 저한테 청혼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분의 핀이 파운더스 PT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때 2000년도에 그 아메이 빅보너스가 있으면서 스폰서님들 도전하는 그 핀에 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2000년 5월에 그때 제가 SP였으니까 뭘 알아요. 뭐 엄청 레그가 좋아갖고 가는 줄 알았죠. 근데 2000년 5월에 약혼을 하고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도 그래도 직업도 괜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 들어올 때 항상 전문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문직 남자랑 안정적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제 예상의 명단에 없었던 다단계 총각이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가난한 총각이거든요. 저는 되게 남자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어 보이는 남자들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남자였겠죠. 근데 저희 남편은 그때 제가 처음 인상이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물건을 실어주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명함을 주고 받을 때 정말 일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없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진짜 만나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 내가 그래도 어찌됐건 맨날 그 전문직이랑 선보고 그런 배우자를 이렇게 꿈꾸고 했는데, 그냥 그 아무 어떤 뭔가 성취도 못 해낸 다단계 총각이랑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마음을 먹은 게, 그래, 그럼 다이아몬드를 가자. 그래도 아메이는 다 싫어해도 다이아몬드는 성공했다라고 인정하는 핀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제가 9월 1일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원래 결혼도 결심하잖아요. 난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데, 저는 결단했어요. 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보통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저희는 비전으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수석 다이아몬드가 님이 스폰서님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가면 우리는 이제 너무 꽃길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결정하고, 결혼을 바로 9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는 없고, 아까 약혼을 먼저 한 거죠, 5월에. 그리고 결혼을 하고 9월 1일 날 다이아몬드가 되고 9월 2일 날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애식장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OSR에서 몇천 명, 그날 1, 2부로 결혼을 했어요. 9월 2일 날 성취 인정식 겸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고, 또 진짜 큰 내셔널 컨벤션에서 한 번 하고, 한 남자랑 결혼을 3번 해갖고요. 사실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2일 날 저희 아들을 낳고, 그래서 2000년도에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저는 연기가 꽉 찬 연기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난 그 2000년을 보냈고, 이제 그때부터 꽃길일 줄 알았던 제 삶이, 처음에 황희연 리더님이 고백할 게 있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34살 노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돌싱인가 보다, 결혼을 한번 했다 왔기 때문에 저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나한테 고백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겠지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되게 무겁게 먹고 나갔는데,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 빚이 많대요. 좀 가벼운 형량이잖아요. 돌싱보다는 낫잖아, 빚이. 그래서 빚이 또 얼마 있냐고 물어봐야, 제가 단순한 비형이거든요. 얼마 있냐고 했으면 저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 있냐고 안 하고, 다이아몬드 되면 갚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액을 묻지 않고, 그래, 빚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한 번도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빚이 주는 어떤 진짜 나중에 그 비참함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딱 결혼을 2000년도에 하고, 도전도 처음이었고, 결혼도 처음이고, 출산도 처음이고, 육아도 처음이고, 빚 있는 삶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도 어렸고, 진짜 저는 그때부터 진짜 엄청난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할 거는 우리 둘이 싸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했거든요. 왜냐면 서로 알아야 이렇게 맞춰가는데, 모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다르니까. 성향도 너무 다르고, 혈액형 중에서 15 그 분류로 나누면 여자 B형, 남자 A형이 15위거든요. 그러니까 혈액형으로도 안 맞고, 뭐 성향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맞으면 비전만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제가 진짜 저 사이사이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결혼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는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임신을 했는데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아이가, 저는 막 이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신이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뭐 말로 뭐라고는 안 했지만, 그 눈빛에서 흔들림 있잖아요. 임신했다니까. 너희들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지금도 생각하면 좀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이뻐야 되는데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데 애가 막 나와갖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진짜 저희 친정엄마가 처음에 봐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저희가 나아지는 상황이 안 되니까 부모님도 지치신 거죠. 그래서 사실 나는 이제 너네 애들 못 봐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사업을 이렇게 막 해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제가 진짜 결단을 해요. 강원도에 있는 저희 그 이모가 계신데, 이모가 봐주겠대요. 그래갖고 진짜 애를 싸갖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애 100일 때, 둘째 100일 때, 큰애
한 2돌 정도 됐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진짜 한 번도 안 가본 이모네 집을 가는데 한 5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거기서부터 여기다 애들을 놔두고 오면 나중에 어떻게 보러 가지? 막 그 마음이었는데 갔으니까 그냥 놓고 왔거든요. 갔으니까 놓고 왔는데 저희 큰애가 처음 간 집에 놓고 오는데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는 내내 울고 일주일 만에 저희 아빠가 찾아오긴 했지만 그런 어떤 싸움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싸움들을. 그런데도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고 또 다이아몬드 가서 저희가 공무원 규제가 있으면서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이걸 해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저는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 육아하면서 진짜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정말 또 모르는 남자랑 결혼해서 힘들면서 이런 상황들을 저는 제가 30대 때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리더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카드가 연체되면 그 카드 한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카드가 얼마가 한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트너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카드를 이렇게 긁으러 나오는데 그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한도 초과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후원 대상자를 만나주러 아니면 혹은 또 안티 남편을 만나러 이렇게 해갖고 같이 만났는데 카드를 긁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진짜 하면서 진짜 수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물론 지금까지 저희 파트너들 얘기 들어보면 저보다 스토리가 좀 빡센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선택인 것 같아요. 핑계를 댈 건지 방법을 찾을 건지. 근데 저한테는 모든 게 정말 SP에서 다이아몬드를 가는 남자를 만나서 하는 그것도 어쩌면 저한테는 너무 버거운 거였고 결혼도 진짜 모르는 남자랑 해서 맞춰가는데 너무 힘들었고 출산도 육아도 빚도 저한테는 다 장애물이었는데 저는 지금 지나보면 장애물이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해야 될 이유가 아이 때문이었고 부모님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되게 애들 욕심이 많은데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시댁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아메이란 기회를 놓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가난해질 게 뻔하고 그 가난은 또 상속이 되잖아요. 가난이 되물림 되는 거 뻔한데 내가 이걸 놓을 건지 할 건지 저는 그 결단의 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기억나는 순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의상학과를 나와서 이제 전문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힘드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금전적으로 힘드니까 사실 저의 그 어떤 전문직에 뭐 조금 알바를 해도 어떤 생활에 좀 보탬이 되니까 중간에 아메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제가 뭔가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그 주말에 웨딩 일들이 사실 손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러 다니다가 제가 진짜 주차장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너 아메이를 미친 듯이 죽을 만큼 해봤어? 너 아메이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봤어? 근데 사실 아메이 하다가 과로사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 진짜 모양 빠지게 네가 핀도 있고 네 상황에 진짜 이러이러해서 내가 상황이 힘들고 빚이 있어서 저는 알바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비전과 가치가 있어요. 이 말은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또 솔직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죽을 만큼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죽더라도 죽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그 결단의 순간이 저는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안 했더라면 누군가를 정말 감히 내가 도와줄게 아메이는 기회야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겨내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모든 상황들을 제가 뭐 육아도 출산도 결혼도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2030 MZ세대들한테 할 말도 있고 결혼해갖고 임신한 것이 병은 아니지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정말 빚이 얼마나 힘든지 영혼 없이 상담하는 스폰서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똑바로 한번 해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순간이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해내고 나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노하우가 되고 저한테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11년 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 시간이 저는 광야예요. 그 11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수많은 파트너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하면서 얼마나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많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 뭐 몇 시간을 해도 편집이 안 될 정도일 텐데 그렇게 11년을 하면서 지금은 또 감사하고 은혜인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왜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만둬야 될 이유가 더 많았거든요. 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2000년도에 진짜 밀레니얼 그때 보너스가 있으면서 쏟아져 넣은 다이아몬드들이 제가 알기로 지금 몇 조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2002년도에는 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메이아다 그만뒀다더라. 뭐 다이아몬드까지 가서 그만뒀다더라.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사실은 우리 물다이아몬드라고 하거든요. 정수기 나오면서 막 정수기 팔았던 다이아몬드들. 근데 저희도 정수기 무지 팔았지만 물다이아몬드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변한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하면서 저는 그때가 진짜 저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메이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아, 네트워크 사업이 뭐고 이 사업의 의미가 뭐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대대손손 상속이 된다는 의미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꿈꾸면서 저는 그때 돈이 너무 빚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뭘 꿈꿨냐면 7렉으로 가면 수석 보너스를 준대요. 그럼 2, 3천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커요. 빚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될게요, 안 될게요? 됐겠죠. 왜냐면 솔직히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 11년 동안 다이아몬드가 뺑뺑 안 돌아갔으니까 다이아몬드 유지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2011년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하면서 제가 7렉으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폭풍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16년도에 파운더스 수석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더블이 돼서 이제 또 되게 많이 쉬었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공동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가 이제 2023년에 내년에 이제 파운더스 더블을 뭐 도전하고 있고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4년에 트리플 다이아몬드라는 A65 아시죠, 여러분? 솔직히 아메에서 이례적으로 없었던 일이잖아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다이아몬드 예우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는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세상에 어떤 일도 본인이 결정하고 그것만 보고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가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24년 제가 17년도에 돼서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더블 다이아몬드 좀 되니까 이제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이제 빚도 없고 소득도 너무 되고 애들도 다 크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사실은 자유란 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것도 자유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자유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는 것도 자유잖아요. 저는 너무 제가 어린 나이에 아메이 사업해갖고 정말 애들 육아도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컸을 때 정말 애들하고 내가 있고 싶을 때 같이 있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해갖고 애들을 이제 저는 한 번도 공교육을 시킨 적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 광주에 그래도 명문 사립학교를 보냈고 그때도 사실 제가 형편이 넉넉해서 보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제가 더 열심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주위에서 미쳤다고 했는데 그냥 저 어차피 미친 김에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 너무 들어서 별로 뭐 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왜 너네 그 형편에 애들 둘씩이나 사립학교를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인맥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사립학교 나오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 아들이 저희가 핀업하면서 그래도 걔가 운이 되게 있어요.
호주로 유학도 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한 번도 공교육 받지 않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 그것도 강남에 있는 국제학교에, 전라도 촌놈들 유일하게 2명이 강남에 있는 국제학교에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이쪽에 서울 쪽으로 오면서 제가 짐 싸가지고 아이들하고 신혼집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을 여기에서 아이들과 입시 동안, 이게 사실은 애들하고 어렸을 때 못 있었던 거를 정말 얘네들한테 가장 필요할 때,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엄마 오는 거 부담스러워. 내가 목표니까, 내 꿈이니까 지네들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와갖고 그 고등학교 아들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한 3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너무 같이 안 지내본 애들이라 서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걸 결정했냐면, 그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얘네들을 아이비리그를 보내겠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미국을 가고 영국을 가버리면 얘네들하고 이제 다시는 잊지 못할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제가 이 정도 핀이면 내가 조금 쉬어도 돼. 그러면 저한테 그냥 약간 위로를 하면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후회는 없고요. 근데 핀업이 좀 안 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17년도에 더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핀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또 저 안에 또 다른 동기 유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번,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사실 저의 핀에 비해서 한국 아메에서 되게 젊은 편에 속하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일찍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10년을 내가 한번 달려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2029년에 FCA A70에 반드시 CA가 아니라 FCA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가장 진짜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의 나이와, 저는 이제 30살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고, 2011년도에 이제 40대로 넘어갔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남편이 56, 저는 52인데, 2029년이 A70이잖아요. 저희는 50주년에 다이아몬드 핀으로 갔고, 60주년에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핀으로 갔고, 이번에는 FCA 핀으로 가겠다라고 저는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60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형제 그룹 리더님 중에 세컨 밀레니얼이 들어와서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그때 이번에 60주년 미팅을 갔을 때 자녀들을 초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자녀를 초대해갖고 옆에 앉았는데 그 아이가 딱 30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왔는데 제가 꿈꿨거든요. 우리 아들 30 때 내가 FCA라는 핀으로 70주년에 같이 와야지. 우리 아들 부부를 초대해서 같이 와야지. 우리는 꿈을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위로를 받으시라고. 진짜 그 2000년대의 거품 성장기였고, 저희가 진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을 때 조정기 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아메이 하다 그만뒀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정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진 그 시기가 2000년도에 2002년도에 엄청난 다이아몬드들이 쏟아지고,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갔던 분들이 다 조정이 되면서 그분들이 다 빠지고, 저같이 그냥 하나님 은혜로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빠짝빠짝 해본 거죠. 방법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스폰서님도 원망 안 해요. 왜냐면 그분도 몰라. 다 몰라. 다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몸으로 부딪혀갖고. 그래갖고 해서 11년이 되면서 저는 핀업 하면서 이제 좀 알겠다,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이아몬드를 너무 어이없이 가놓으니까 정말 제대로 가라고 11년을 굴리신 것 같아요. 또 해보고 11년을 해본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저는 그것도 저한테 엄청난 그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들 그 뒤로 쭉쭉쭉쭉 다이아몬드를 만들면서 지금 저희 팀에는 6조 이상의 다이아몬드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감을 잡으니까 재도약을 한 거죠. 막 아둥바둥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진짜 아메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정기에 들어서고, 그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성장기에 올 때 저희가 또 엄청 성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비대면에 오면서 아메이가 예전에는 너네 만나서 얘기하는, 옛날에 가만히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은 사실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업하는 주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막 홈미팅을 하던 시절에 성장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막 이렇게 있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서울 경기 지역이. 이유는 뭐냐면
부업자들이 그 이동 시간을 미팅 시간에 쓰고 이러면 후원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진짜 누구나 줌만 켜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저도 제가 왜 지금 또 뜨겁냐면 더블까지는 그래 너 대면의 시대에 갔어. 오프라인 미팅 시대에 갔어. 그럼 너 오프라인 미팅 아니고 온라인 시대로 한번 가봐.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너 온라인으로 다음 핀 가봐. 그런 마음이 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서울 경기 지역에 그냥 새로운 두레그, 이제 지금 3% 시작하는 두레그가 생겼어요. 이제 오랜 밑거름을 했지만, 밑작업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A65에 여러분이 어떤 핀으로 가시냐에 따라서, 아메이 70주년, 진짜 라스베가스에는 여러분이 어떤 핀으로 가실지,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도 저는 분명히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분명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또 성장 동력을 생각해 봤어요. 재건했던, 어쩌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던 수백 명의 파트너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애프터런 하는데 몇 명 남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로 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메이 리더들은 다 각기 너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스펙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다른 환경, 다른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지? 보니까 답은 뭐냐면 진짜 각자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아메이가 안 되는 이유, 아니면 내가 왜 아메이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본인의 꿈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저는 저한테 계속 되물었어요. 너 꿈이 있잖아. 너 잘 살고 싶잖아. 너 애들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 이런 마음들을, 너 큰딸인데 엄마한테 되게 든든한 큰딸이 되고 싶잖아. 이런 마음들을 제가 계속 저한테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메이에 성공한 모든 리더들은 그 꿈을 딱 가슴에 품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궁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위기에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고민하고 궁리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민은 부정의 에너지가 있는 단어예요. 안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궁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해내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저는 궁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저 말도 안 되는 내글을, 다 무너진 내글을 그려놓고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누굴 만나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한 번 더 만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연결받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해시키지? 이거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몇 명 남지도 않은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아티스트들이죠. 그래서 저희 팀에는 아티스트 매출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메이를 너무 아니까, 아메이 사업 설명하는, 홈미팅 가서 사업 설명 우리는 막 칠판에다 막 2시간씩 하던 그 시절에 아메이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맥히는 거예요. 나 아메이 다 알거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뭘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 그래서 저한테 도전은 뭐였냐면 요리 미팅이었어요. 왜냐면 또 특히 지방 사람들은 뭐 먹고 좀 먹어야 친해져요. 그러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뭐 이렇게 마음도 열고 하니까, 저는 진짜 사실은 요리는 좀 제가 잘하긴 해요. 지금은 이제 알았어요, 잘하는지. 근데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 수고가 안 하고 싶었던 진짜 저의 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겠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전문성은 메이크업이었고 화장품 쪽이었지만, 내가 다시 도전해야 될 때 내 전문성을 뭘로 기르지? 그래서 저는 요리 미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복제하는 요리 미팅, 이것들을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 미팅,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로 진짜 밥 먹이고 친해지고 아메이 제품을 쓰게 하고 하는 그런 요리 미팅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미팅 참석을 100%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황사장하고 매일 싸웠거든요. 근데 매일 싸우고 어디 가서 화해하냐면 미팅장 가서 화해해요.
왜냐면 잊어버려요.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싸웠지? 이런 게 하다 보면 연출했는데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뭘 잘했냐면 싸워도 미팅장은 갔던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돼도 미팅장은 갔던 것 같아요. 애들이 어려서 뭐 상황이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도 미팅장을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들이 솔직히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와야 될 미팅에 안 온 파트너. 저는 솔직히 사업 못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못했으니까. 왜냐면 그거는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업 설명하러 갔는데 걔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난 잘했는데. 내가 요리 미팅 했는데 걔가 안 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오르고 사업이 안 되는 건 괜찮은데 그건 의지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미팅은 의지하고 상관 있잖아요. 네가 진짜 성공하고 싶니? 묻고 싶은 거죠.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미팅에 안 와? 이거죠. 그게 기본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진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단 한 번도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진짜 꾸준함인데 될 때도 하고 안 될 때도 하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위너인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때가 더 많았거든요. 될 때보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더블이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막 신데렐라처럼 남편 잘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안 될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메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그냥 해야 될 일을 왜냐면 이게 해야 내가 잘할 건지 못할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해야 되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아메이 말고는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도 그들한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지나보니까 저한테는 2000년도에 다이아몬드 가고 쭉 이렇게 성장했더라면 어쩌면 너무 교만해서 지금은 어쩌면 더 망가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1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던 그 기간에 내가 인내하고 정말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저의 어쩌면 가장 큰 어떤 그 힘이지 않을까 파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 로버트 기요사교의 사사분면을 보여드리냐면 가장 저는 쇼킹했거든요. 아메이 하다가 왜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그만두지? 정말 이 소득을 이해 못해서 저는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ES 분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점검을 하고 들어와서 이쪽 BI로 왜 못 넘어올까? 아메이는 분명히 비즈니스 오너가 되고 정말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저는 제가 진짜 너무 쇼킹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직일수록 위험한 고소득자들이잖아요. 저도 어쩌면 전문직이었고 그래도 미스 소득으로 괜찮았는데 저 대신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게 전문직이잖아요. 그 사람 대신은 누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전문직이거든요. 근데 그 임시소득이라는 걸 그걸 알고 아메이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쇼킹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시간을 쓰지 못하면 제로가 되는 소득이었다고 내가? 이러면서 그럼 부자들은 자산소득을 갖고 있다고? 이거에 되게 쇼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아메이를 포기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곳에서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는데 사실 우리 투자가들도 뭔가 뭐를 하든 자본을 만들어서 자산소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포기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시는 분 저는 진짜 다시 한번 아메이 사업 설명을 제대로 이해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이해되면 좀 안 되더라도 기다릴 수는 있지 그만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저는 해봐서 아는데요. 사업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자본금이에요. 그죠? 그 자본금에 따라서 제가 아이템을 정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따라서 자본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웨딩샵을 남의 밑에서 경력을 쌓지 않고 갔잖아요. 노하우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손님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계약서까지 쓰고 가는데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시작해서 정말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거나 시간과 노력은 필요한데 사람들은 저는 또 지켜봤어요.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 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시간을 쓰고 더 많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자본금이 없는 노 리스크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단점이 되더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남는 것만 써. 왜냐면 자본이 안 들어갔으니까 망할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아주 조금만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정말 너무 하찮게 만만하게 생각하게 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미팅 오라 그래서 못하겠어. 이러는데 너무 진짜 그건 황당한 거죠. 나 출근하라 그래서 나 직장 못 다니겠어. 이거랑 똑같잖아요. 나 가게 문 열으라고 그래서 나 자영업 때려치울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멘 미팅 오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뭐 내 거 뭔가를 넣어놓고 자본금을 투자해놓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메이는 자본금이 투자 안 된 대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 한미경이라는 사람도 왜 아메이를 통해 성공했을까라고 봤을 때 그 자산 대신에 꿈이었어요. 아메이는 자본금 대신에 꿈이에요. 그래서 꿈이 크고 꿈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해내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어때요? 저는 웨딩샵 하는데 비수기가 있는 아이템이었어요. 비수기 있는 아이템은 사실은 성수기 때 벌어도 마이너스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생필품이에요. 그것도 명품. 짝퉁이 있으니까 명품 맞잖아요. 그 짝퉁이 있는 명품 생필품이면 윗집도 아랫집도 우리 이모도 삼촌도 다 쓴다는 제품들이거든요. 내가 입을 안 열어서 소비자가 안 생기는 거지 입만 열면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일 안 해봤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일은 안 해보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메이는 안 해봤는데 해본 스폰서가 도와주고 성공한 시스템에서 도와주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게 너무 거룩한 일이거든요. 그들이 잘 되는 게 누군가 타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파트너를 데리고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그 스폰서의 손을 잡고 스폰서님 저 정말 해내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것도 진짜 우리 눈 감고 하는 지금 뭐 운전도 지금 뭐 귤도 까먹고 핸드폰도 하는 그 운전도 처음에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큰 돈이 되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꿈 있으세요? 꿈 있으신가요? 꿈 있으시잖아요. 저도 꿈이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아메이 사업의 자본금은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의 비전과 가치는 이걸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아메이가 갖고 있는 사업의 기업 이념이에요. 그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기회를 제공하겠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꿈꾸는 애 박스를 쳤어요. 대부분 기회의 박스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메이가 엄청난 기회예요. 근데 이렇게 열린 기회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왜 못 알아듣냐면 꿈을 못 품어서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아서 저는 그걸 못 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기업 이념은 진짜 저는 이 사람의 성장 욕구에도 레벨이 있다는 걸 또 아메이 하면서 공부했어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꿈이라고 적어보면 처음에 많은 분들이요. 진짜 인간의 기본 욕구, 의식주 단계의 꿈 꾸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에 적었던 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냥 기본 욕구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레벨로 못 올라간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더 슬픈 거는 자기 인생을 끝날 때까지 이걸 해결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욕구들도 있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줘서 느껴지는 희열, 부모님한테 이렇게 뭔가 효도할 때 느껴지는 그런 희열, 이런 것들도 사람 욕구인데 그런 것들이 내가 기본 욕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느껴보지 못하는 욕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위 욕구로 올라가는데 아메이가 이 바닥부터, 물론 다 Y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바닥부터 가장 상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더 높은 핀 가서 더 훌륭한 리더님들의 삶은 안 살아봤지만 이 정도만 해봐도 느껴져요.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 꿈 있으세요? 안 물어봐도 그 꿈 다 이룰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건요, 이런 어원이 있대요. 꿈을 꾸어오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건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만 꿀 수 있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꿈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에서 제가 이룬 꿈들을 오늘 좀 소개해서 정말 저렇게 된다는 게 진짜 맞을까? 왜냐면 우리는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진짜 사실이야? 진짜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꾸어드리려고 제가 사실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들이랑 저는 꼭 드림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 다이아몬드가 이상이 돼서 제가 원하는 집에 딱 살 때 이제 다 이루어서 애정 꿈보드는 없애고 저도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다 말았어요. 이제 예쁜 며느리를 얻고 싶어갖고 아들만 둘인데 며느리들이 이렇게 손예진 이번에 이제 품절녀 돼버려갖고 이제 저런 얼굴, 손예진이 아니고 저런 얼굴을 가진 미모의 며느리들을 얻는 게 제 꿈이고요. 장동건은 왜 있냐면 제 이상형이에요. 제가 좋아해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만나겠지라는 마음을 먹고 붙여놨는데 언젠가는 만날 거라 믿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배우의 길을 이제 가고 있으니까 같은 소속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놨는데 주목하시기에 저 밑에 있는 집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좀 공부해서 집을 지어도 이렇게 스키플로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지의 집을 안 짓고 약간 비탈길의 집을 지어서 이 집을 좀 그렇게 약간 약간 입체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갖고 잡지에서 어떻게 오린 게 저거예요. 막 그 집이 딱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네요. 제가 아파트 사니까 저런 꿈이 있잖아요. 그렇게 붙여놨는데 소름 돋는 건 제가 내년에 입주할 집인데요. 오른쪽이 저희 집인데 왼쪽에 붙여놓은 집이랑 똑같죠.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희 파트너들 다 털이 쓴다고. 꿈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붙이고 시각화하고 생생히 꿈꾸셔야 돼요. 사실 저 붙여놓고 저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 집을 계약하고 저희 안방 앞에 있는 저 꿈보드를 보고 진짜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에 내년 3월에 제가 이사를 가고 AP 바로 뒤에거든요. 광주에 놀러 오세요. AP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많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아메이에서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삶으로 아메이가 주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그 약속을 아메이가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안에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의 꿈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저 네 단어 안에 저의 꿈, 그들의 꿈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는 제가 한이 돼가고 저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뷰가 예쁜 집. 근데 저희 집에서 찍은 사계절이에요. 저희 그 거실에서 찍은 그런 집에 지금 살고 있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꽃구경 지금 이제 봄에는 또 철쭉이 피거든요. 이런 예쁜 뷰가 있는 집에서 제가 살고 있고요. 뷰 예쁜 집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뷰 예쁜 집에서 살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코로나가 또 오면서 홈카페, 홈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모든 것이 다 경제활동이 되는, 여가활동이 되는 그런 집을 꿈꿨는데 지금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집이 마당이 5개가 있는 집이에요. 집 안에 마당이 5개가 있어요. 그런 집에 홈 캠핑도 되고 지하에는 이제 저기 포켓볼장에다 저희는 이제 운동기구 놓고 저희 남편이 홈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 이제 지하는 저희가 딱 한 50명 정도 들어갈 한 20몇 평의 오피스를 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이 나오고 지금 홈카페라고 나 있는데 저희 안방에서 보이는 중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빛이 다 들어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진짜 상상을 했는데 그런 집에서 제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내년 3월에. 놀러 오세요. 이쁜 리더님. 진짜. AP 바로 뒤에서 AP에서 걸어와도 돼요. 그래서 산 중턱에 있어갖고 이렇게 예쁜 야경이 있고 정말 사실은 거실과 그 주방이 층이 메인층인데 여기가 한 7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100명 이상은 스탠딩으로 홈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제가 계약을 딱 해놓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제 스스로 소름 돋도록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꿈꿨거든요. 이제 아파트 평수대에서는 뭐 더 늘려갈 평수는 없고 진짜 저런 타운하우스에 살고 싶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힌 공간보다는 마당이 있고 이런 공간을 되게 꿈꿨는데 그런 집에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살 예정이고요. 저희 친정엄마 집도 이렇게 지어드렸거든요. 큰딸인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한 거의 10년 다 된 것 같아요. 저기다 리본을 묶었어야 되는데 전라북도 정읍 별로 큰 도시 아닌데 거기 시내에서 그래도 가장 그때 당시로는 멋진 집을 저렇게 선물해 드렸고요. 아메 1집을 보너스로. 그리고 제가 저한테 벤츠를 그냥 일시불 보너스로, 어떤 분은 바퀴만 자기 거잖아요. 저는 그냥 일시불로 벤츠를 저한테 선물했고, 그리고 또 저런 고가의 선물은 남한테 받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특히 시아버지 이런 분들이 주시면 진짜 부담스러운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몇 년 전에 제가 더블 가고 그랬나? 저희 남편한테 포르쉐를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뭐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게 다 됐다 그게 아니라 아까 의식주 단계에서 안전의 욕구, 좀 더 안전한 차, 뭐 우리가 뭐 아까 돈이 없지 가구가 없어요? 진짜 좀 더 안전한 차,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해갖고 제가 입히대 돼갖고 저는 잘못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전한 차를 찾느라고 그랬고, 저희 친정 엄마 친정 아빠예요. 아직 젊으신데 저희 엄마 아빠의 찐 웃음. 예전에 제가요 큰딸인데 명절 때 친정에 가면 10만 원 넣었다, 20만 원 넣었다, 그걸 10만 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제가 진짜 사실은 지금 웃고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진짜 비참했던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1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큰딸인데 20만 원은 또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고민했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진짜 그 금액 생각하지 않고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부모님들은 저렇게 안 웃으세요. 저게 지금 돈박스라 웃으시는 거지. 그리고 진짜 저 두 분이, 아빠는 디스크의 C형이고 엄마는 I형이거든요. 지금 엄마는 돈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너무 돈이니까 좋아. 아빠는 세고 계세요. 얼마인지. 이게 이제 그 MBTI나 디스크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너무 저도 행복해요. 우리 이럴라고 아메 했지, 이거 있잖아요. 나 이럴라고 아메 했잖아. 나 이럴라고 견뎠잖아. 이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진짜 아이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보냈고, 또 그 아까 국제학교 수지에 있는 페이스튼이라는 국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양재동에 있는 코너스톤이라는 국제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촌놈들은 얘네들밖에 없어요. 광주에서 왔다 그러면 여기 경기도 광주인 줄 알아요.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유학을 서울로, 강남으로. 그래서 정말 좋은 인맥들을 지금 갖고 저희 둘째는 벌써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공부 중이고요. 어떤 부모가 저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좀 보류하고, 물론 좋은 학교에 합격했는데 보류하고 자기는 아메이만 한 게 없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엄마 아무리 봐도 아메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대요. 그러더니 지금 아메이를 결정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또 뭐 일본으로 스시 먹으러 가셔서 갔는데, 저는 이 사진에서 정말 저는 애들 어렸을 때 아메이 했잖아요. 광주에 패밀리랜드라고 있거든요. 진짜 애들 손잡고 그런 데 한번 가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들한테 진짜 디즈니랜드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소중한 가족들, 저희는 이렇게 4인 가족인데 애들 어렸을 때 너무너무너무 조촐하게 저렇게 같이, 그래도 감사한 건 아메이가 보내주는 여행을 아이들한테 큰 세계관을 보여준 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또 저희 부모님 해갖고 저희가 딸만 6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 6이에요. 딸 6하고 엄마가 아들 못 낳고 마감하셨어요. 6넥으로 다이아몬드 넥을 만드셨죠. 그리고 마감하셨는데 지금 큰딸이 수석 다이아몬드고, 둘째 딸도 파운더스 PT고, 셋째도 파운더스 PT고, 넷째도 파운더스 PT고, 다섯째가 이번에 수석 다이아몬드 가요. 그래서 정말 가족이 다 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고요. 이제 저희 다이아몬드들 새끼들이랑 같이 이쁜 새끼들이랑 같이 여행 갔던 이제 또 다른 가족이잖아요. 이게 또 어쩌면 저한테 또 자산이죠. 파트너들의 꿈, 그 자녀들의 꿈, 이게 이제 또 저한테 자산이 되고요. 또 얼마 전에 갔던 리더십 여행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저는 투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족의 범위가 늘어나는구나. 예전에는 내 가족밖이었는데 파트너들의 가족도 이제 내 가족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다이아몬드가 돼서 저는 드레스를 안 입고 한복을 입었어요. 이유는 임신이었어요. 막달 거의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한복을 입고 올라갔는데 저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였다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이렇게 요리 미팅을 시작했고 이제 촬영해서 파트너들한테 복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핀업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정말 저는 왼쪽 이 사진은 잊을 수 없는 사진인데요. 제가 이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때 사진이에요.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었고 수석 다이아몬드 갈 때는 우리 큰아이가 6학년 이렇게 이제 유학을 갔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들 성장하고 맞춰서 저의 목표도 하나씩 이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블이 됐고 27년도에 그리고 이제 저는 맨날 누군가의 드레스를 입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매년 내 드레스를 골라 입는 이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상상 못하는 일이잖아요. 드레스 원장이라고 드레스 입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남한테 입혀주는 그 사람에서 제가 골라 입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 저의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곳이 있다는 거. 도전할 수 있는 또 다른 핀이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핀이 물론 높을 수도 있는 핀이지만 중간 정도 핀이더라고요. 지금 핀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그 다음 핀을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있을 때 진짜 해야 되겠다. 그래 너한테 보상하고 충분히 휴식했으니까 이제 뛰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마음이고요.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갖고 저도 더 저한테 결단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상인데요. 이거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보상이 얼마큼인데 솔직히 사람들은요. 기대치보다 보상치가 적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기대치보다 보상치가 좋은데 실망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기대치보다 더 보상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해주냐면 한 번도 저 꿈꿔본 적 없어요. 스튜어디스를 꿈꾼 적은 있었어도 1번, 2번 좌석에 앉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는 꿈꿔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 퍼스트 클래스가 다 없어진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퍼스트 클래스 삶을 2017년부터 엄청 누리고 살았거든요. 저렇게 잠옷을 주고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정말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다니는 여행을 이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비행기의 퍼스트를 거의 다 타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여행들을 즐기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런 체험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죠. 자기 친구들 강남 부자들이어도 퍼스트 클래스 못 한대요. 간혹은 다 비즈니스 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또 꿈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나라를 가나 저희의 어떤 어시스트들이 나와서 저희를 마중하고 이렇게 아이들 차까지도 나와가지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성년이 되니까 정말 아메이 사업을 자기의 또 어떤 꿈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어느 호텔, 몇 급의 호텔이 아니라 어떤 방에서 자느냐. 이제 방의 레벨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이런 레벨업 시키고 저는 스키 되게 좋아했는데 스키를 얼마 전에 녹슨 스키를 버렸어요. 아메이하고 저의 레저를 다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아메이만 했는데요. 어느 날 삿포로에서 몽블랑에서 제가 스키 타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이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루나이의 스폰서님 방에 가서 생일 파티도 했고 크루즈에 이제 A6 크루즈 이보다 훨씬 멋있는 배일 거 아니에요. 이 배에는 저녁마다 파티를 하는 이런 크루즈에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사실 소문내는 거잖아요. 나 배멀미 있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무식한 얘기예요. 진짜 그냥 도시가 하나 떠다니는데 이런 크루즈에 여러분이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뭐 창문을 열면 다 액자라더라고요. 그 지중해 크루즈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초대되어졌는데 거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해내시기 바라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발리도 갔고 호주 퍼스라는 정말 제 꿈 목록에서도 없었던 그런 여행지를 뭐 다 담지는 못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가 저는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이런 멋진 곳에 뉴질랜드에도 갔었고 호주에도 갔었고 두바이에 정말 헬기를 몇 번이나 제가 두바이를 4번 갔다 왔거든요. 아메이 통해서 갈 때마다 헬기 투어를 하고 이렇게 사막 투어를 하고 스키장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스키를 끊고 아메이에 미쳐갖고 돌아다녔는데 정말 두바이에서 스키를 탈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그 드림 아까 보드 있잖아요. 한 귀퉁이에 집을 하고 한 귀퉁이에는 뭐를 했냐면 그냥 뭐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이뤘으니까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 이 정도. 좀 도움을 주면 가난한 아이들 구제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컴패션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저희 팀에서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아멘 상상 이상의 어떤 꿈들을 이뤄주게 하는 것 같고 제가 몇 년 동안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제가 양육하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고 저희 남편도 케냐에 직접 가서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정말 진짜 저희 아이들 보면 또 눈물이 나요. 그냥 돈만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부하는 건데도 저 아이들도 그냥 처음 보는 엄마라고 안기고 저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아메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구나. 저 아이들한테 더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인생의 목표에 정말 저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희 기회가 있으면 가봐.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탄자니아 갔다 왔는데 어제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이 탄자니아 비전 트립이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엄청 기부하고 살 거라고. 솔직히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기부라는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엄마 나는 기부 엄청 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진짜 있는 사람은 기부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인드에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생각을 엄마 아빠한테 물론 우리가 돈으로도 아이들한테 상속을 시켜줄 수 있지만 이런 마인드, 생각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상속시켜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아메이가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하고도 제가 갔다 와서 이 본 거를 진짜 말로는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끌고 갔어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거든요. 그렇게 가갖고 정말 이제 제가 정말 물론 더 이루어야 될 꿈도 있고 이제는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그 이상의 핀이 되는 것들을 보는 게 제 꿈이고 근데 이제 이런 저의 꿈들이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거. 오늘 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가슴 뭉클하게 접어놨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가 가장 멋진 건 내가 이룬 꿈을 누군가한테 바이러스, 코로나만 전염되는 거 아니거든요. 꿈도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꿈이 여러분한테 전염되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